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시원하게 이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도 시원하게 이어지길 좀 바라보면서 오늘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삼성전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인공인가요? 네, 주인공이죠. 오늘 삼성전자 다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가 밀리면서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었죠. 네. 그랬던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된 겁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 반등폭도 반등폭입니다만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모두가 좋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역시 삼성전자는 역시 젠스랑 CEO,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 HBM3 이 8단과 12단에 대해서 조만간에 납품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삼성전자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냈었죠. 결국에 삼성전자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53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술적 분석서 21이평선까지 올라섰고요. 삼성전자도 21이평선까지 올라섰고 삼성전자가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대기 매물,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기성 매수, 후속 매수도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죠. 여기다 코스닥 시장도 2.9% 모두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가 기사회생 살아나는 조짐이 연출되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양시장을 모두가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사고 있고 현물을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매수에 가담했었던 투신권이라든가 일부 은행들이 매도를 전하는 부분은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 상태에서 매수로 전환하지 않고 또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또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일단 지금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고 자사주 매입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통과되면서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하방 경직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부 기관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또 기타 법인의 주식 매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는 역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통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납품이 진행될 때 좀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유럽업체 파산 소식으로 해서 동반해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재료 역시도 일시적인 재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과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장세는 삼성전자라든가 2차 전지주들의 순환 반등 외에 여타 종목으로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분명 아직도 부담되는 포인트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해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내일 시장 전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내일의 단서는 21선 돌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수령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엔 21선 돌파했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일단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21이평선 위에 올라섰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21선 위에 올라섰다가 21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21이평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재차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업체 파산 소식 때문에 반등이 났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가총액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주가 반등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기 쉽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도 아직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기 좀 쉽지 않겠죠. 결국엔 21 이평선 위에 올라서서 약간의 쉬어가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너무 성급하게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네. 호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급격하게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 만한 호재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심화되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일단 시장에 너무나 많이 빠졌고 저평가를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연기금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가 진정됐죠.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분명히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이겠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이 일단 진행이 됐죠. 뭐 기업 밸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긴 흐름에 있어서 기업 밸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고요. 또 부실 기업도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정책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만년 저평가된 상태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하나씩 등장하는 모습이고 추경 가능성도 말씀드렸었죠. 추경이도 얘기고 추경 예산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일부는 좀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기업의 기업 환경에 우호적인 그런 어떤 변수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여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트럼프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쟁이 끝난다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IRA법과 칩스법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외의 반등 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강력하고 탄력적인 반등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진 않더라도 차분하게 긍정적인 만들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내년 증시를 봤을 때 업황 전망이 그렇게 썩 좋은 섹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쪽의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업황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나 조선 업황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태고 원전 시장은 내년에도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방산 시장은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들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바로 내년 이후에 이런 업황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의 어떤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까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언급을 들었듯이 21평선, 코스피 차트 일봉상 21평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드디어 21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21평선이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21평선 위에 올라섰고 거래량도 이틀째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겠죠. 고점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만 반발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밀집대 대기 매물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21평선 위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연출되면서 약간의 횡보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횡보세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고전했던 우리 시장인데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하나의 점을 좀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도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정비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 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이제 조선주라든가 일부 섹터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원전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정도도 올라갔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섹터는 그쪽이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바로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SMR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기술력이 탄탄한 그런 업체입니다. 여전히 뭐 올해 내년 이후에 원전 수주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고 원전 시장은 내년 이후에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SMR 시장이 앞으로 차기 원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서 이 종목은 언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잡아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포기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 조선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이죠. 조선시장의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업종 중에서는 가장 탑픽 종목이고 가장 강력한 실적 호전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오늘 드디어 장대 항복 무려 7.4%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밀집대를 완벽하게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주들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그동안 저가 수주했던 배들은 이미 다 이제 인도가 끝났고 2022년부터 수주했었던 고부가 가치의 선박 인도가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게 되면 내년 이후에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업황 전망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 LNG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요, HD 삼호중공 비상장 업체인 HD 삼호중공의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자회사 쪽에서 엄청난 실적 증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2단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털어낸다는 관점보다는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약간 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눌리거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매집을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업황 슈퍼사이클이 증권시장에 주식시장의 흐름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자,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홀딩 전략과 함께 얻는 분들은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등할 듯 하면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올라서 지금 현재 여기 35,000선 위에서 횡보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횡보세가 나오다가 2단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 주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선에서 본격적인 반등세와 더불어서 밀집대를 뚫고 가는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은 상태고요. 미국 MRO 시장 진출에 따라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LNG선 수요에 대한 LNG선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전히 밀릴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은 현재 매집 타이밍이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2단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현대미포입니다. 네. 매니저님, 사실 매니저님과 미리 저희가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면 무려 60%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가지고 계시고서 지금도 안 파셨으면 그 정도 됐죠. 됐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조선주들의 중장기 성장성은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증시가 지수가 못 가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들도 주가가 빨리빨리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럴 네. 때일수록 우리는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충실하고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길게 보고 우리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부터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선주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필요가 한 바 있겠고 현재 시장 자체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야금야금 미미하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장만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업황 호전과 실적이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주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와도 연관된 그런
그런 공통 분모가 많은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미포소는 이제 중형 선박 시장의 글로벌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이 중형 시장 자체는 이 현대중공업 자체가 HD 현대미포조선이 일단 대장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박 인도와 그보다 리드 타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박을 수주하고 만들어서 납품하러 회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선박 수요가 오게 되면 배들 인도하면서 수익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조선업황 자체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의 이제 실적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쪽에서도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연속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올해 조선업체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흑자 기준입니다. 그만큼 조선업황 자체는 초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화학 제품 운반선이라고 해서 PC선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PC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급에 있어서 PC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 자체가 6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도 아마 영업이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HD 현대 미포 같은 종목들은 조선업황 호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세가 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이제 미미하게 반등이 나서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죠. 현재 차트를 제가 길게 늘려봤는데요. 일봉사로 봤을 때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2022년에 형성됐던 고점까지 돌파할 정도로 반등이 나타났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장기간에 걸친 저항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 출렁거림이 나온 후에 반등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접근 전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2만 5천 원 말씀드리는데요. 12만 5천 원 하단으로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의 대응전을 말씀드리고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3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기대되는 HD 현대 미포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네. 저희 방송 외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 마감 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꼭 보신 다음에 종목과 시황 보시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기 바라고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복습하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